쓸모아. 누군가는 중국과 맞짱을 떠야 했다. 트럼프가 25년간 중국이 기술을 훔쳐왔다며 불공정한 무역 정책을 비판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100조 원 이상의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던 애플도 결국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애플은 맥프로 최신 모델 생산을 미국 텍사스에서 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중국 생산량 중 15%에서 30% 정도를 다른 국가로 분산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HP, 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도 필리핀이나 대만,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와 닌텐도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에서 1000만 명 가량을 고용하는 대만 기술 업체들도 중국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황급히 떠나는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컸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고율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인건비가 낮은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배워야 한다는 한 언론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미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 전략이 무역전쟁 와중에 관세를 피하고자 하는 서방 기업들의 모범이 된다며 한국의 탈중국 사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지난 4일 논평한 바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며 중국 시장에서 나와야 했지만 다른 글로벌 기업보다 더 빨리 동남아 등지에 생산 기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실적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삼성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13년에 20%로 정점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0.8%에 그쳤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2010년대 초반 시장 점유율이 약 10%였으나 지난해에는 2.7%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지난해 선전과 텐진의 스마트 공장을 폐쇄했으며 후이저우에 남아있는 중국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베트남과 인도로 생산 기지를 성공적으로 이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인도 뉴델리 외곽에 연간 생산량이 1억 2천만 대나 되는 세계 최대 휴대전화 제조 공장을 열었고 베트남에는 4개의 생산기지를 만들어 지난해 매출이 74조 원으로 베트남 총생산의 28%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달성한 전체 매출 243조 5,100억 원의 30%를 베트남에서 담당하면서 중국을 넘어 삼성의 최대 해외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대차도 최근 중국 베이징 공장에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베이징 1공장의 핵심 생산 설비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과 자동차의 실적 부진은 다른 영향도 있었지만 사드 보복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중국 판매량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드 보복이 2017년 말 마무리됐지만 이듬해 판매량은 별다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을 노골적으로 키워줬고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을 밀어내더니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급속하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4%로 1위를 한 삼성을 중국 화웨이가 15.5%로 바싹 따라오고 있고 중국에서 OLED를 생산하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는 삼성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락하고 있지만 한때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에서 중국의 화웨이는 28%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 5%밖에 되지 않는 삼성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여 한국 기업들을 밀어내고 전 세계에서 중국이 한국 기업과 경쟁하게 된 데는 불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집중 육성해 온 것도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과 한국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해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13억의 매력적인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게 중국의 기술 이전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산업 스파이 행위와 사이버 공격 등을 꾸준히 벌여왔습니다. 아담 히키 미국 법무부 차관은 중국 무역의 기밀 및 지식재산권 탈취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정부의 중국 제조 2025와 관련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CNBC와 인터뷰에서 지난 2012년 이후 경제 스파이 사건의 80% 이상이 중국과 연관이 있다면서 10개 중 8개 분야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핵심 기술을 탈취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 결과 메모리 반도체, 특수선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71개에 달합니다. 중국은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 최다 보유국으로 1693개나 되지만 이제 한국의 1위 품목까지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유출된 국가 핵심 기술 사고의 과반수 이상이 중국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기술은 고부가가치 선박 설계 도면, LNG선 건조 기술 등과 같은 조선 기술, OLED 소재 기술, OLED 세정 기술 등과 같은 모니터 액정 기술, 2차 전지에 관한 소재와 제조 기술 등입니다. 이들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에 이용되는 기술이었습니다. 국내에서 2012년 OLED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에서 OLED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OLED 관련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65.4%나 증가했고 한국의 세계 OLED 시장 점유율은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2차 전지 시장도 국내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한 2014년 이후 중국 기업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220%나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조선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 등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커지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한국의 산업기술 유출 사고가 나면 중국 기업들이 나타나며 성장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중국의 행태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꾸준히 중국에 경고를 주었지만 중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국 트럼프가 강한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 화웨이를 제재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제재 이유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이용해 미국과 우방의 통신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 및 군과 관련이 있어 네트워크에 백도어를 심어 중국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의심받았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화웨이 멍한저우 부회장을 23가지로 기소하며 가장 중요한 혐의로 미국의 테크 기업의 기술을 훔쳐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시작으로 미중 무역 전쟁은 점점 커져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하자 삼성이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가 일본이 중국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일본 2위 통신사인 KDDI는 삼성전자를 5G 장비사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014년까지 5년간 KDDI에 공급하는 5G 기지국 장비 규모는 2조 3,5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2017년 세계 통신시장 점유율이 27.9%로 1위였던 화웨이는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불과 3.2%밖에 되지 않았던 삼성전자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20%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5G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 이 목표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A 시리즈도 미국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 이익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23일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 2분기 갤럭시 A 시리즈가 삼성전자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분기 24%에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아너 시리즈 판매가 크게 감소하면서 이 빈자리를 갤럭시 A 시리즈가 채웠다는 것인데 올 2분기 중동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화웨이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중국 화웨이를 밀어내며 삼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를 키워온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응징이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에 있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자본이 중국을 떠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부당하게 점유율을 높여온 중국 기업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기회로 그동안 중국의 기술 탈취와 사드 보복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한국 기업들은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술에 높게 투자해오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자랑했던 우리 기업들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사드 보복의 위기 속에서도 다른 글로벌 기업보다 더 빨리 생산 기지를 옮겨서 안정적인 생산 기지를 구축했고, 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경영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런 명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세상에는 올바른 도리가 있는 법이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